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쉬고 6월 20일 이슈이다 시작합니다. 오늘은 흑인들의 명절 준틴스인데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처음 공휴일로 지정돼서 빨간 날이 됐습니다. 공휴일이니까 좋긴 한데요. 은행이나 공기관, 대기업 빼고는 쉬는 가게나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정작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에서 일하는 거의 모든 흑인들은 쉴 수 없는 그냥 좌파부심에 결정한 준틴스 공휴일, 딱 바이든 정권 수준의 생각으로 만든 졸속 공휴일 그 자체 아닐까 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텍사스주 공화당의 주 전당대회 이야기입니다. 텍사스주 공화당 전당대회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요. 민주당의 정치쇼 하원특위 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전당대회는 맞불 작전으로 바이든은 지난 대선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되지 않았다. 우리는 2020년 대선의 인증 결과를 거부한다는 등 문구를 담은 강령을 채택했습니다. 막힌 속이 뻥 뚫리는 소식 아닐 수 없습니다. 강령에 따르면 우리는 2020년 대선에 인증된 결과를 거부한다며 바이든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가 미국 국민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대선에서 5개 경합주 결과가 핵심 대도시 지역에서 실질적 선거 부정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특히 선거 관리 책임을 진 여러 주의 국무장관들이 헌법을 위반해 주 법률을 우회했다고도 했는데요. 이들이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강령으로 채택한 겁니다. 보수의 중심지 텍사스주의 공화당 전당대회답게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정치쇼 하원 특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우파의 결집을 노리는 강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령은 대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뜻을 100% 함께하고 있어서 더욱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좌파들과 공화당 네오공 세력이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를 대통령의 대안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진정 우파는 대통령과 함께해야 한다는 텍사스 사나이들의 결의를 보여주는 강령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선 부정을 꺼내들고 주장했던 내용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좌파 언론들은 이번 강령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의 1월 6일 진상조사 특위가 공개 청문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폭동선동 책임론을 정면 겨냥하는 와중에 채택된 것이라고 공화당이 대통령당이 됐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까대고 있는데요. 그들 맘대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중간선거는 민주당의 참패로 끝날 것이고 바이든 정권은 물갈이 될 것이 뻔합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이달 초 여론조사 기관 유고부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8%가 바이든이 합법적으로 선출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100% 합법적으로 선출됐다고 대답했다는 가정하에 민주당 절반, 공화당 절반으로 응답자를 나누고 50% 중 38%라면 공화당의 76%가 바이든이 불법 선출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좌파들의 분열 책동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플레이션. 앞으로는 저희도 현재 미국 인플레이션 사태를 바이든플레이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건 바이든이 미국의 인플레를 푸틴플레이션이라고 불렀던 것을 비꼬아서 보수 매체들이 미국의 인플레 사태를 바이든플레이션으로 명명한 것을 따르는 건데요. 적절한 표현 같아서 저도 따라서 쓰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바이든플레이션으로 휘발유를 비롯해 모든 먹거리며 생필품 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저도 오늘 낮에 일식집에 오래간만에 갔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달러 했던 초밥 런치 세트가 29달러로 거의 2배 오른 것을 보고 우동만 시켜서 먹고 왔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바이든 때문에 점심도 제대로 못 사 먹는 사태도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널리 저희 채널 많이 퍼뜨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작년 이맘때죠. 바이든이 인플레 그까짓 거 오지 않는데 물가 조금 상승하는데 그건 코땡 사태가 끝나면서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면서 수요가 몰려 공급이 딸리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소리를 앵무새처럼 했으며 천문학적 경기부양 예산을 밀어붙이고 있었던 것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최악 인플레와 경제 위기 닥칠 수 있다고 만류하던 공화당들도 일부 네오콩들의 배신 행위로 분열돼 1조짜리 인프라 법안이 통과됐었는데요. 1년이 지나서 그때 통과된 예산으로 약속했던 여러 국책 사업 시작하려니까 그 사이 인플레 때문에 각종 자재와 인건비들이 치솟아 손도 못 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수 있나 싶습니다. 내용 보면 미국이 1981년 이후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바이든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조 바이든이 도로, 교량, 수도 등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한다며 지난해 의회를 통과시킨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법에 따른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기에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면서 인플레이션을 가중했다는 비판에 더해 각종 건설 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사업 자체가 연기되거나 축소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례로 와이오밍주 캐스퍼에서는 노스플랫 강에 교량을 건설하고 교차로를 재건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했는데 최저 금액이 3,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 관련 부서가 추정한 금액보다 55%나 높은 것으로 이 때문에 입찰이 유찰됐고 다른 방안을 찾을 때까지는 이 사업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와이오밍주 교통부 수석 엔지니어인 마크 질레트는 인프라 법안이 고속도로와 교량 건설에 붐을 일으킬 것으로 희망했었지만 우리가 기대한 대로 가지 않고 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현재와 같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프로젝트를 한 해씩 계속 연기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뭘 연기하겠습니까? 그냥 끝장난 거죠. 아이오와주 디모인 국제공항의 경우도 연방정부의 인프라 예산을 통해 노령하던 터미널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4년 전에 4억 3,400만 달러 예산을 사용해 2026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현재는 추정 사업비가 7억 3,300만 달러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은 애초 14개의 탑승구를 건설하려던 것을 나눠 일단 5개의 탑승구만 먼저 건설키로 했는데요. 바이든 탓에 반쪽짜리 프로젝트가 돼버린 겁니다.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 55번 고속도로상의 교량을 보수하는 사업 역시 올해 6,300만 달러에 입찰되는데요. 이는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보다 57%나 상회한 규모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계연도의 미주리주의 고속도로 건설 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1억 3,900만 달러가 추가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어떻게 되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워싱턴주 타코마의 경우도 비용 문제로 수도 프로젝트를 일부 연기하거나 재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수도 문제도 바이든 플레이션으로 막막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인프라 건설 비용이 상승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해서인데 물가 상승 때문인 거죠. 경기 부양하겠다고 천문학적 돈 풀어댄 바이든이 그 돈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해 그 돈으로 실시하겠다는 천문학적 인프라 건설을 수행치 못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한 코미디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요. 정말 이 정도의 결과를 예상 못했다는 게 한숨만 나옵니다. 실제로 막대한 돈을 시장에 푸는 인프라 예산 법안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교통인프라위원회 소속 공화당 샘 그레이브스 의원은 인프라 건설을 위해 돈을 더 쓰기 위해 돈을 빌리는데 그 돈이 인플레를 초래하면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재별로 살펴보면 아스팔트 및 타르 혼합물의 5월 가격은 전년 같은 달보다 14%가 올랐고 교량 건설에 사용되는 가공 강판은 23%가 상승했습니다. 수도용 철 파이프 가격도 거의 25%나 높은 상태라 기존의 예상이 40% 높게 책정되지 않는다면 지난해 계획한 그 어떤 국책 사업도 실행할 수 없게 되는데요. 미국 고속도로 교통협회의 짐 타이머는 프로젝트 비용이 20%에서 30% 정도 올라가면서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예산 증가분이 사실상 증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좀 갑갑한 고구마를 먹은 듯한 답답함에 밀려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소식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빠이.